아내나 여자친구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 이상함이 분명한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이야기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제 숙모도 결국 외도를 하다가 조카까지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놀라웠던 건 나중에 외도하는 여성들의 행동을 조사하면서 그 특징들이 숙모와 너무 똑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정해진 틀이라도 있는 듯한 패턴처럼요. 그녀는 한순간에 가족을 떠났고 그 눈에는 어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겪어보기 전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충격이 컸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지만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1. 휴대폰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다. 손안의 비밀 통로. 처음 눈에 띄는 변화는 대부분 휴대폰에서 시작됩니다. 외도 중인 여성들은 이상할 정도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잠깐 TV를 볼 때도, 간식을 먹는 중에도, 남편이 물을 뜨러 자리를 비운 그 짧은 틈에도 휴대폰을 쥐고 있거나 꼭 뒤집어 놓고 화면을 가려둡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혹시나 모를 메시지 알림을 막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죠. 한 남성의 사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4살 딸을 키우던 그는 아내의 평소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 안엔 여러 남성과 나눈 메시지가 빼곡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따졌지만 아내는 왜 내 폰을 봐? 라며 화를 내며 역으로 남편을 비난했죠. 그날 이후 그녀는 그중 한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 딸까지 버린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폰 집착이라 넘기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이 작은 기기 안에 숨어 있던 셈입니다. 2. 대화를 피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가 만든 침묵. 외도 중인 여성은 감정의 교류를 스스로 끊습니다. 예전엔 서운하면 울기도 하고 섭섭함을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해지죠. 남편이 뭘 해도 무관심하게 넘기고 대화할 때도 눈을 맞추지 않으며 마치 혼잣말하듯 짧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감이나 권태로 인한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감정적 신호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단지 외도의 진행을 막는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이고, 이는 의심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탈의 징후입니다. 3. 외모와 사물에서 드러나는 의도적 변화 보여주기 위한 치장. 외도 중인 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외모나 개인 물건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새 속옷을 구입하거나 발뒤꿈치, 각질 제거, 페디큐어 같은 세심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부위들에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잠금 설정을 새로 걸거나 그 이유를 아이 때문에 그랬어처럼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공유하던 폰 화면이 갑자기 비밀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변화가 반복되고 의도적으로 느껴질 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꾸민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상대가 남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역으로 의심하고 감정 조작을 한다. 심리적 방어의 역전. 놀랍게도 외도 중인 여성들은 본인이 의심받을 상황에서도 남편을 먼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너 이상하다. 혹시 너도 바람피는 거 아냐? 같은 말을 자주 하죠. 이는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심리적 방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식의 감정 조작은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더 믿도록 유도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긴 하나 보다라고 남편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우리 남편 요즘 이상해라며 미리 이미지 작업을 해둡니다. 이건 철저한 외도 은폐 전략이자 남편의 입을 막는 사회적 방어막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의심을 과도하게 드러낼 땐 그 감정의 방향이 진짜 나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을 숨기기 위한 연막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새 친구의 등장 가면 뒤의 스토리. 마지막으로 자주 등장하는 변화는 들어본 적 없는 친구의 이름입니다. 평소와 달리 요즘 민정이라는 친구가 힘들어해서 자주 만나 같은 말을 하며 외출이 잦아지죠. 처음엔 그냥 새로 생긴 친구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친구 이야기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주 등장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민정이가 강남에서 보자고 했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대처럼 구체적이고 불필요한 설명을 곁들일 때는 스스로 그 거짓말을 신뢰받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민정이 어쩌면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행동, 하나하나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조합되어 나타날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고 감정의 이탈은 그 흔적을 일상에 남깁니다. 진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결국 그 신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 조짐을 무시하면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사랑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의심은 때로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말투입니다. 말을 아끼기보단 오히려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려 들죠. 민정이가 요즘 힘들다길래 강남역에서 보기로 했어. 걔가 요즘 정신이 없거든. 지난주에도 이혼 문제로 엄청 힘들어했잖아. 이렇게 굳이 구체적인 상황까지 덧붙이는 건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조립하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설명이 길지 않고 거짓은 늘 디테일로 무장하기 마련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여자가 외도를 하면 미안해서 남편에게 더 잘해진다고.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외도 이후 죄책감에 빠져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보상 심리로 더 다정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외도가 시작되면 감정의 무게가 점점 외부로 기울기 시작하죠. 남편과 아이에게 쏟던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이에게는 간식을 챙기기보다 짜증을 먼저 내고 남편에게는 피곤하니까 말 좀 그만 시켜라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다정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 너무 고마워하며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없는 말이라도 칭찬을 곁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은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위장하는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흔들림을 덮기 위한 심리적 연막 전술인 것이죠.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역설적인 친절. 진짜 사랑은 조용한 일상 속에 스며들지만 가짜 친절은 갑작스럽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묻어나게 넘기던 말에 갑자기 발끈하거나 괜한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유도한 뒤 기분 좀 식히고 올게라며 외출을 감행하죠. 그렇게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은 불륜 상대와의 은밀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고 물리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이 패턴은 내면의 갈등을 외부와의 만남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이자 또 하나의 위장 행동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뒷배경입니다. 외도를 시작한 여성들 주변엔 꼭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거울처럼
한 명이 먼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묘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나갔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불륜 관계에 들어서게 되죠. 이들은 서로 아이를 봐주는 아이케어 품앗이를 조직합니다. 어가 외출할 땐 B가 아이를 돌보고 그 다음 날엔 B가 외출하고 어가 아이를 맡는 방식. 외부에서 보면 육아를 돕는 훈훈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외도를 위한 완벽한 공조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연기도 능숙합니다. 남편 앞에선 밝게 웃으며 집에 놀러 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며 의심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되고 외출 시간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집에 아예 오지 않게 되면 이미 누군가가 말실수를 했거나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세계는 서서히 외도라는 구조로 이동하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말라갑니다. 대화는 줄고 눈빛은 마주치지 않고 집안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감돌기 시작하죠. 아이의 웃음도 평범한 하루의 소소한 순간들도 그녀에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비밀스러운 만남만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고 현실을 이탈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이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순모도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특징이 모두 정확히 일치했죠. 결국 그녀는 아이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가족에게조차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 행동 중 일부는 외도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새로 사귈 수도 있고 스스로를 꾸미는 것도 잘못이 아니며 아이를 지인에게 맡길 일도 생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겹치고 반복되며 일정한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는 균형과 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도 반복되면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 늦게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의 패턴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괜찮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직감이 들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멈춰서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덮어두었던 현실은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형님들이시라면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마음의 파동을 오늘은 흘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미묘한 긴장감,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 감각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쉽게 무너지는 사랑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은 활짝 열되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감각은 길러야 합니다. 형님들, 이제 더는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후회는 늘 나중에 오고 나중에 후회는 관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관계이지 일방이 감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진심만이 남는 관계, 그런 사랑이 형님들의 인생 마지막 챕터에 머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여자가 등을 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매일의 일상이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형님 곁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저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기,
형님들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지금의 나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님들께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들이 유독 피하는 남자의 특징 5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자. 여성은 단지 지금만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갈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인가?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팍팍해도 나를 믿고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과 작지만 확실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가 여성에게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를 포기한 남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 태도, 언어 습관,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무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거나 흡연이 잦고 손톱이나 수염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엔 꾸민 모습보다 기본 태도에서 진짜 호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남자.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타인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자존심만 센 사람은 지적을 견디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도 무조건 이기려 듭니다. 연애는 경쟁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지치지 않게 함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자신의 틀 속에만 갇혀 연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려 합니다. 여기에 허세까지 섞이면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형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위에서 이야기한 모습 중 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런 변화 없이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태도이며 서로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형님들의 삶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거나 속지 않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이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는 건 어쩌면 당신에게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피곤한 과거의 무게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고 당신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는 점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오늘 전화할게, 다음 주엔 꼭 보자 같은 사소한 약속이 반복해서 어겨질 때 상대는 당신의 무관심을 감지합니다. 바빴다는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 결국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약속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여성은 그 약속을 진심으로 여기고 지키려는 태도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번 상황 탓, 남 탓, 여자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했을지도 몰라, 미안해 같은 솔직한 인정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쌓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감정을 갉아먹고 결국 무너지게 되죠. 또한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감정적 소외감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폭력적인 성향까지 겹친다면 그 관계는 더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욱해서 그랬다. 다신 안 그럴게라는 말은 상황을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로 상대의 자존감을 깎고 감정을 억누르는 말 한마디 역시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는 포장하지 마세요. 상대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내 감정을 함부로 짓밟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즉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 자존심만 세고 허세 부리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싫은 남자가 아니라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들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내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가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며 연애는 그저 설렘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이 더 중요한 이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짜 사랑을 지켜가는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